필리핀 친구들이 보면 페이스북을 많이 하잖아. 예. 나는 그게 참 대단하고 신기한 게 이 친구들 보면 페이스북 보면 전부 다 싱글이야. 예. 어. 싱글이죠. 뭐 희한해. 막 프로필 보면 다 싱글이야. 근데 막상 만나서 얘기하면 또 애들은 다 있어. 예.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? 그 친구들. 전에 이렇게 여기 여행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말을 해요. 필리핀 사람 빨리 결혼하지 않냐고.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. 아니요. 필리핀 사람들 결혼 잘 안 해요.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거든요. 일단 필리핀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해요. 많이 안 하는 거지. 많이 안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80, 90%? 80%? 거짓말 조금 못해서 뭐 제가 보기에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한 80% 정도? 예. 저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은 필리핀 애들 다 싱글이래요. 근데 꼭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. 우리는 꼭 이 한마디 물어봐. 덧붙여서 물어보지. 애는 있니? 그러면 그치, 우리 애는 있니? 그러지 예. 또. 그러면 또 거기에 대다수는 또 있는 거라. 근데 참 부끄러워하지 않고 네, 얘는 부끄러워하지 이 친구들은 않죠. 보면 저도 이제 그전에 식당 해봤잖아요. 그 직원들 이렇게 뽑아서 다 보면 다 그 다 바이오데이트에 다 싱글이에요. 이력서에 다 네, 싱글이야. 이력서에는 다 이제 싱글로 와요. 그래서 와서 딱 보면은 대부분 그 우리가 말하는 남편이 있는 거지. 근데 동거남. 동거남. 근데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. 그냥 같이 살면 남편이라고 얘기해요. 우리 와이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아마 그게 편하잖아요. 근데 난 이 친구들한테 물어봐, 우리 직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었어요. 야, 너 싱글인데 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네? 너 남편이 있네? 그러면 파트너라는 거죠. 파트너예요. 네, 이 친구들은 파트너라고. 표현을 하더라고.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서 같이 살고 있으면 남편이 남편이. 얘기할 텐데 그 의미도 그렇게 들으면 나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. 제가.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혼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, 사실혼이기 사실혼도 때문에. 우리나라는 그것도 인정을 하잖아. 인정하죠. 그래갖고 뭐 나중에 뭐 법적으로 그렇죠. 문제가 됐을 때 사실혼과 재산분할도 영향을 주는데.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예전에 물어보면 이 친구들은 파트너 있다고. 파트너라고. 그냥 남편이라는 얘기 하려 안 하더라고요. 나 처음에 파트너가 뭐야. 그래갖고 내가 물어보는 게 그럼 애도 있어? 네 그러면은 애 있다고. 또 필리핀 여기 문화에서 또 자녀는 신의 축복이에요. 카톨릭이 많으니까. 가톨릭이 대다수가 그러니까 이제 국교는 아니더라도. 일단 피임을 안 하죠. 대다수가 피임을 좀 안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그것도 종교적인 이유가 크잖아. 그것도 종교적인 이유가 큽니다. 근데 그것도 종교적인 이유도 크지만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. 피임하려면 또 뭐가 들어가요? 돈이 들어가니까.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돈으로 밥을 하나 한 번 더 가져가 먹는 게 더 좋지.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. 미래를 생각- 그렇게 해가지고 애 태어나면 그 책임을. 근데 애는 생기면 그건 신의 축복이 되니까요. 그냥 어떻게 생긴 자녀도 실제로 범죄에 의한 애가 생겨도요 낙태가 안 돼요. 낙태가 낙태가 안 금지니까. 됩니다. 왜냐 신의 선물, 이 신의 영역이라는 거죠. 그리고 피임하는 도 안 되는 거는 이거는 애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신의 영역이지 인간이 조절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. 아마 살고 있는 집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. 만약에 10가구 중에 20% 정도나 결혼할까 말까 결혼했다 그러면 한 20%, 30%? 그러니까 우리 직원한테 조이한테 물어보니까 네. 결혼식을 한 거야. 그때 자기는 했다고. 그래서 메어리라고 얘기를 한다. 네, 메어리. 메리라고. 그래갖고 아니면 결혼식 안 했으면 그럼 파트너다. 난 내가 알기에 필리핀은 대신에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 쪽에다가 돈을 주는 지참금은 없는 걸로 난 알아. 네, 지참금. 근데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때 남자가 신부 쪽에다가 돈을 준단 말이야. 지참금을 줘. 예, 예. 근데 같은 동남아 국가다 보니까 이 필리핀도 지참금을 주시는 줄 알아. 많은 분들이. 그렇진 않습니다. 그거에 대해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부분은 그 한국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결혼하게 되면 뭐 처가댁에 돈을 줘야 되고 뭐 이것 때문에 필리핀 자체에 뭐 지참금 제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진 않고요. 아우가 결혼했을 때는 어땠어? 저 따로 뭐 지참금이란 건 할 거 없는데 대신에 결혼 비용이 많이 들었죠. 얼마 정도 들었어? 2천만 원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. 어디서 결혼했어? 저 성당에서 결혼식하고 호텔에서 피로연하고. 이런
제 주변에 아는 애기 엄마 친구들 중에서 좀 잘 사는 친구들 보면은 제가 한번 놀란 게 뭐냐면 이 경험인데 좀 집안이 좋아요. 남자가 이제 직업도 이제 아주 좋습니다. 남자가 이제 파일럿이에요. 네, 그래서 민간항공사의 이제 조종사인데 또 그 남자의 집안이 또 학교법인을 가지고 있는 잘 살고 있는. 근데 그 친구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 친구도 역시나 딸을 하나 둔 상태에서 결혼식을 했어요. 제가 볼 때는 한 억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와, 네, 그래? 뭐 마르코폴로를 통째로 빌렸으니까요. 마르코폴로 호텔을? 네, 마르코폴로 호텔 빌려서 그 하객들을 다 방을 하나씩 줬었어요. 그날 하루 공짜로? 네. 와. 그래가지고 하더라고요. 되게 부러워했더라고요. 우리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뭐 또 이혼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. 솔직히 뭐 그런 생각이 딱 그 뇌리에 박혀 있는 건 아니죠. 나 죽을 때까지 한 번만 한다.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. 예,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혼이 안 된다는 거죠. 이혼이 너무 어렵고 만약에 하게 돼도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안 되는 거예요. 필리핀의 법에 재판 받잖아. 아니 그러니까 그건 예외 규정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 있는 필리핀의 그 민법에서는 이혼이 법적으로 전제는 안 되는 거예요. 보통 이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법리적인 다툼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민법의 전제는 이혼이 안 되는 건데,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봤더니 사기견을 당했어. 아니면 뭐 결혼했는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. 막 때려. 네, 폭력을 가한다든지 뭐 이런 예외 규정이 생겼을 때는 그 구제주자라는 전제에서 예외 규정으로 우리 이혼을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한다. 전제는 안 된다. 그럼 이혼이 되네 생각하시는데, 예를 들어서 예외 규정이니까 뭘 해야 돼요?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재판 받아야지. 재판 하려면 뭐가 들어가요? 돈 들어가지. 돈 들어가잖아요. 이 일반 사람들은 그 돈을 생각했을 때는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.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동거를 많이 한다는 거지. 그렇죠. 동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 살아보는 거예요. 뭐 애도 낳죠. 또 애를 왜 낳느냐, 또 캐톨릭이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필리핀 사람들은 결혼보다는 먼저 이제 일단 살아요. 그리고 또 낙태가 안 되다 보니 애도 출산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살다가 정말 뭐 돈을 모아서 정말로 이제 이 사람과 배우자와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결혼을 해요. 그래서 필리핀의 결혼을 일찍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평균적인 나이는 제가 뭐 통계를 못 봐서 그런데 제가 본 좀 잘 사는 사람도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결혼 비용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잘 사는 애들은 그냥 쉽게 결혼할 것 같은데, 뭐 잘 사는 사람들도 대체로 살다가 결혼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문화가 그렇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살아보고 그렇게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혼이 안 되는, 그러니까 이혼을 전제로 만약 이혼이 된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영향을 받을까 어떤 분들은 생각할 것 같은데, 제 생각으로는 필리핀이 이혼이 합법화 된다 그러면 좀 더 결혼율은 올라가지 않을까. 그러니까 예전에 여성단체에서 이 나라 여성단체에서 네,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여성단체가 이제 건의하는 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혼을 좀 합법화하자. 오히려 여성단체가 그렇게 하면,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율을 높이자는 거 아니야? 이 친구들. 그것도 있지만요, 이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살다가 이 남자가 다른 여자 생겼어요. 그럼 빠이빠이 하고 끝이에요. 근데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도 고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. 그 책임감을 더 그렇죠. 심어주자.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맞는 말이야. 미혼모가 좀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필리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싱글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숨기거나 그러지 않는데, 유독 한국인이나 이런 한국 문화를 좀 아는 필리핀 사람들은요, 얘기를 안 해요. 솔직히 말하면 그게 한국 문화를 아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친해지거나 결혼 단계까지 가면은 얘기하는 케이스가 좀 있을 거고, 실제 페이스북에
앱이나 이런 데서 보면 싱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잘못 진짜 우리는 싱글인 줄 알고 이렇게 또 이렇게 친해지려고 이렇게 연락했다가 그 잘못하면 총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. 그 주변에 분명히 그래서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. 남자가 있거나 남자가 분명히 애는 또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진짜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건 한국 문화를 아는 거예요. 한국 우리 문화도 외국 사람을 많이 접해보고 예. 한국 문화를 알기 때문에 그게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대다수 한 70% 정도는 본인이 그냥 법적으로 싱글이니까 싱글로 기재를 하고 100%죠. 그러니까 그게 70%가 아니라 필리핀에서는 100%까지는 100%, 거의 100% 본인이 결혼을 안 했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에 내가 달고 있는 여기 이 친구들이 말하는 파트너가 있어도 나는 그 순간에는 싱글이에요. 예. 그러다가 또 새로운 뭐 사랑을 만나면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게 필리핀 문화라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여기 필리핀에서의 그 싱글 그 결혼 문화는 우리가 좀 다른 거예요. 그냥 다르고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대신에 또 약간 조심하시고 진짜로 만남을 원하시면 꼭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물론 만나서 나는 그런 게 상관없다 그러면 만나시는 건데 그런 거에 있어서 생각을 하실 거면 그래도 그런 SNS를 통해서 써 있는 프로필은 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걸으셔야 됩니다. Nice day.